뭐 흔들리는 그렇죠.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이 이제 나온 지 한 달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뭐 거의 2달 가까이 와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뭐 계속 뭐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부동산 시장 자체도 좀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이사 대책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공 중심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공공이 이제 모든 것을 좀 해나가겠다. 뭐 좀 아무래도 이제 민간 쪽은 조금 믿음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쪽에서 출발을 일단 한 거겠죠. 자, 그렇지만 이 공공 중심이었던 이사 대책이 오히려 지금 이 공공 중심이었던 게 지금 불신을 지금 키워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불신 때문에 지금 흔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땅 투기 그렇죠. 이 의혹에 대해서 뭐 그 리얼미터라는 이제 조사 기관에서 했는데요. 자, 국민의 57.9% 거의 한 60% 가깝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광명 시흥 이 신도시 뭐 최근에 발표했던 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주변에 그렇죠. 지금 기존에 지금 발표가 뭐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발표됐던 뭐 왕숙지구라든지 아니면은 교산지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창릉, 그다음에 뭐 이제 부천 대장지구라든지 또 계양 뭐 그다음에 안산 장상. 자, 기존에 또 이렇게 됐던 곳들까지 좀 이거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자, 일단 뭐 기존에 발표됐던 곳들은 일단 진행을 하고 지금 최근에 발표됐던 광명 시흥 쪽은 그러면 일단 철회를 하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다. 전체 다를 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뭐 올 스톱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좀 분분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가오는 게 결국은 이 83만 가구란 정말 매머드급이죠. 그렇죠. 83만 가구라고 하는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주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땅 투기 의혹에 거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LH 같은 뭐 이런 쪽 그렇죠. 이런 공공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이 공공주도라는 것이 이 공공 쪽에서 오히려 땅 투기를 실제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불신이 이제 커가고 있으니까 자, 지금 이제 많은 그 분들 얘기가 결국은 이 공공주도로 한 것이 결국 또 이제 문제였다. 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83만 가구라는 게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지금 거의 한 4년 차 정도 이제 보자라면 3년 뭐 이상 동안은 계속 공급이 충분하다. 공급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하다가 막바지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공공이 나서게 됐고 결국은 뭐 그 이 83만이라고 하는 너무 좀 급하게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 숫자 그러니까 거의 100만 가구에 가까우니까 83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너무 채우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 그렇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좀 탈이 났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이야기됐던 이 83만 가구를 좀 뒷받침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많은 법들이 그렇죠. 이제 뭐 개정이 된다든지 또 뭐 인센티브 같은 걸 줘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입법 자체도 물론 지금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제 사과도 하고 또 지금 뭐 3기 신도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추진을 해야 된다. 뭐 그 원한대로 지금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또 야당 쪽에서는 지금 뭐 아예 뭐 전체 다를 지금 뭐 스톱하자. 철회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뭐 시민단체 쪽도 뭐 좀 많이 이제 조직화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달 내에 과연 이게 이제 처리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렵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 도시만에 이제 개발하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하는 것과는 또 이제 궤를 이제 달리 하고는 있는데, 자, 그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그렇죠. 3분의 2 주민 동의를 얻고 나서 토지 수용 방식으로 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신규 택지 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공공을 믿고 3분의 2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겠느냐? 자, 이 부분에 또 좀 퀘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 개발에 있어서도 동의를 좀 얻기가 이제 어렵고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부분에 신규 택지는 신규 택지대로 지금 철회라든지 중단이라든지 좀 천천히 가자,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자,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고, 지금 도심을 개발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도시환경정비법이라든지 입법적인 부분과 또 그렇죠, 주민 동의라는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서 지금 저 83만 가구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 제 속도대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급 대책 불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 공급 대책이 나온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그렇죠, 2030 세대들이 갑자기 패닉 바잉, 거의 뭐 공급 불안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면서 집값이 작년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갔고, 결국 이것을 잠재우려고 하면 공급을 내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급 대책이 나와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안정세로 좀 가고 있는 이런 매수세들이 다시 좀 불을 붙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뭐 원한대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줄 수가 있는데, 자, 뭐 이것 때문에 다시 좌초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공급량이 급격하게 준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불안들이 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현재 상태를 보자라면, 자, 지금 수도권 쪽에 그렇죠, 패닉 바잉 때문에 이제 뭐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전체를 다를 봤을 때 거의 그 대책 직전에 0.33% 주간 상승률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주간 상승률이 0.33%까지 가는 정말 사상 최고치, 역대급이었죠.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런 수도권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그렇죠, 상승은 물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 자체는 0.33 정도에서 0.28, 물론 0.28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폭을 키워나갔던 걸 생각한다라면 지금 0.28 정도로 상승폭이 그래도 조금 줄어든 것, 이것은 조금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2월 1일 기준 했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 전체, 물론 한국감정원 지금 수치가 그렇고 다른 어떤 뭐 부동산 114라든지 또 KB 쪽 같은 경우는 물론 훨씬 더 높겠지만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가장 보수적인 지금 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도 약 한 0.1% 정도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서울 상승폭이 0.07, 뭐 0.08 이 정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체로 보자라면 지금 매수세 자체는 조금 주춤해진 부분이 있고, 매수세가 조금 주춤해지다 보니 매수 심리 자체가 조금 이제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상승률 자체도 조금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83만 가구라는 그 역대급 공급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매머드 갖고 있는 이 파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역대급 이 공급 대책이 흔들린다면 그나마 좀 잠잠해졌던 매수세가 다시 조금 자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2차 신규 택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2차 후보지 같은 경우가 김포, 고촌, 뭐 하남, 감북, 고양, 화전 이쪽이 지금 계속 유력한 후보지로, 물론 지금 뭐 4월 달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발표가 이제 돼 봐야 아는 거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표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조금 시간적으로 가면서 좀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자체는 좀 뜨겁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작년 지금 3월에 보자라면 한한 간북 같은 경우에는 83건 중에서 무려 81건 정도, 그러니까 거의 97%. 야, 정말 뭐 10건 중에 9건 이상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됐다는. 자, 지분 쪼개기를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렇죠. 거의 뭐 투기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계속 좀 뜨겁게 진행이 됐었고, 지금 계속 또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여전히 매수 문의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땅값 당연히 뭐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에도 지금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야, 지금 팔아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뭐 2차 신규 택지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그래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히려 상대적으로요, 기존의 지금 그 광명 시흥 쪽하고요, 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 오히려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에 이미 공급이 됐던 것들은 확실한 거 아니야? 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광명의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 아파트들이죠. 전주에 한 0.4% 정도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0.02 올라서 0.42%까지 지금 상승했고, 자, 시흥 쪽 같은 경우에도 한 0.1% 정도, 올 초만 하더라도 0.1%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0.64, 그러니까 6배 정도죠. 자, 여기에다 0.71, 가장 최근에는 0.82까지 오히려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광명 시흥에 있는 기존도 그렇지만 지금 오히려 2기 신도시, 그렇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84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가 3억 9천에 분양이 됐었는데 지금 거의 8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 그렇죠. 지금 입주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다 이제 부천 뭐 옥길이라든지 지금 뭐 고향 향동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한 4억대 정도 분양했던 게 지금 뭐 8억, 한 뭐 4억 5천 이렇게 분양했던 게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바로 지금 공공 쪽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지금 민간 재건축 쪽이 좀 반사이익을 또 보는 부분도 있어요. 자, 공공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민간 쪽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이런 입지들 민간 프리미엄이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지금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중에 지금 한 군데가 또 목동 쪽이에요. 자, 최근까지는 지금 압구정 쪽에서, 그렇죠. 압구정 쪽에서 조합 설립이 좀 빨라지면서 압구정 쪽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또 목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개 단지 중에서 많은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지금 통과를 하면서 목동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동 지금 2단지 전용 97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20억 4천. 자, 이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한 18억 정도까지 갔던 거거든요. 드디어 2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는데 2억 정도가 최근에만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결국 뭐 그 목동 뭐 지금 강남권 전체, 자, 지금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한 10건 중에서 거의 뭐 한 7건 정도가 거의 최고가를 쓰고 있다 싶을 정도로 다시 조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공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지금 반대쪽에 있는, 그렇죠, 신규 쪽이 문제가 되면서 기존 쪽이 오히려 뭐 효과를 보고 있는 이런 시장도 좀 우왕좌왕하면서도 혜택을 볼 곳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